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 보안수사권 논쟁입니다. 오늘은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시점입니다. 보안수사권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 다음에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NEXT, 넥스트입니다. 신해철이 보컬이었던 유명한 밴드 이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가수 타령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검찰개혁 논의를 하는 당사자분들께 여쭙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 그 다음 넥스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묻고 싶습니다.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는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쟁점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논의가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이나 정치적 승패 여부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큽니다. 제도 개편의 최종적인 기준은 바로 검찰, 경찰,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바는 사법제도 전반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근래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경찰과 검찰 중에 어떤 기관을 더 신뢰하는지를 말입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과연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의 그것보다 더 높다는 답변들이 나올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경찰이 필요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수집하였는지 한쪽에 진술만 듣고 섣불리 속단하고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게다가 지연, 학연, 혈연에 대한 문제로부터 과연 경찰은 안전한 것인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만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찬반 여론이 뜨거운 이유입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오늘날 검찰개혁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개혁의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 다음 다른 기관으로 그 권한을 이전하면 국민의 권리가 더욱 잘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공권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권한이 이동한다면 그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도 함께 이동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또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서 결국 권한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가 필요한 영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고 엄격한 통제 장치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필요한 민생범죄 등에 한해서 보안수사를 존치시키는 방안도 고려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검사와 경찰 사이의 견해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할 독립적인 절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건을 서로 돌려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피해를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자의 사전 승인과 구체적인 사유의 기록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큽니다.
당사자에게 보안 수사의 이유와 범위를 통지하고 권한 남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보안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면 적절한 보안책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어떻게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수사권의 분산, 기관 간 상호 견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러한 절차가, 이런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 피의자의 무기 대등, 그리고 피의자의 실효적인 방어권 보장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단편적인 수사 방법, 수사 실무만으로는 적절한 보완책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도 하에서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속단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향후에 후속대책 마련까지도 포함하여 제도 개선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경찰의 수사 오류 가능성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도 자신의 판단만으로 사건을 완결하지 못하도록 교차 검증과 권리구조의 구조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개혁은 정밀한 수술과도 같습니다. 병변은 제거하되 정상적인 기능은 보존해야 합니다. 칼을 크게 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수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 개선도 모든 것을 개정한다고 하여 좋다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단순히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빤히 예상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 그 부작용은 온전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도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단순히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향후에 고치면 된다라는 식으로 넘겨짚을 것은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성공 여부는 이제 출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만이 검찰개혁의 완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향후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느냐,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